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저출산 문제가 부동산에도 연관이 돼 있고 또 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황이고 좀 해결책이 무엇이 있는지 100%제 개인적인 의견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22년도 통계를 가져왔거든요. OECD에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 중에서 뭐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독일 등등등 이제 미국까지 출산율이, 학교 출산율이 1%대에서 1%대 후반, 그러니까 1%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 이런 상황이고, 한국은 0.88이죠. 한국 통계청에서 0.81로 나왔는데 이게 22년도고 23년에는 0.78, 숫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0.78이 나왔고, 24년도에는 달별로 저희도 통계청에서 이제 학교 출산율이 나오잖아요. 0.6대를 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진짜 심각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 현황에서 볼 수 있는 점이 전 한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선진국들도 출산율이 줄어드는 건 추세다. 지금 1% 때문에 높은 게 아니잖아요. 선진국들도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는 이제 추세라고, 대세적인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한 가지고, 그리고 한국이 유독 너무 심하다.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선진국들도 줄어드는 추세긴 한데 한국이 그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가 여기서 볼 핵심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출산의 문제가 뭐냐, 원인이 뭐냐, 제가 이거 나무위키에서 이제 그냥 긁어온 거거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한번 보시면, 여성의 사회 진출, 경제 활동을 이제 많이 하게 되었잖아요.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고 더 고소득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일과 출산이 이제 같이 병행돼야 되는 부분이 좀 힘들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것 같고, 결혼 출산에 대한 선택권 강화. 과거에는 약간 결혼하고 출산하는 게 약간 의무라고 받아들여졌었잖아요. 이게 자율로 뭐 본인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가치관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렇고 결혼 육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이런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경쟁이 많이 심화됐죠. 특히 이제 한국은 또 모든 분야의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되게 심한 국가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심화가 또 저출산의 원인이다. 그리고 도시국가화는 뭐 저희는 다 알고 있죠. 서울, 그리고 수도권. 제가 알기로는 서울 수도권에 이제 인구가 50%가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과밀화돼 있고 거의 도시 국가화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특히 서울의 학교 출산율이 뭐 0.5%대 보이는 것 같은데 제일 심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또 추가적인 문제가 집값 문제가 있잖아요. 집값이 너무 높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집 하나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출산율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가장 문제죠. 사회 진출이 많이 늘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경력 단절 문제, 그리고 교육 수준 향상. 뭐 학원비 같은 게 진짜 비싸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뭐 교육시키고 남들 하는 수준으로 뭐 학원 보내는 것만으로도 빠듯하다 보니까 이제 애를 안 낳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고 해결책은 뭐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좋은 직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좋은 직장이 부족하고, 그 좋은 직장을 못 다니고 이제 예전부터 많이 해오던, 대한민국이 이제 가장 주력을 하는 제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이제 많이 취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가 필요하고, 전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니고 핵심 산업인데, 그래도 어쨌든 소득이 요즘 4차 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낮은 소득, 그리고 그 중소기업 같은 분야들이 안정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이게 내가 지속적으로 이 회사를 다닐 수 있냐, 이런 게 되게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런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소득, 좋은 소득,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부족하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아요. 앞에서 뭐 서울 집값 문제도 나왔고 뭐 학원비 같은 것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결국엔 제 친구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다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을 해서 소득이 안정적이고 결혼 삶이 안정적이면 과거에 아이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아이 생각이 나고 출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안정적이게 되면 출산 생각이 나고 출산을 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동물들도 먹이가 부족하고 궁핍해지다 보면 출산을 적게 하고, 안정적일수록 이제 출산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데, 인간도 똑같지 않나 싶거든요. 내가 안정적이고 급여가 안정적이고 걱정이 이제 줄어야 출산에 대한 생각도 하고 거기서 이제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만 개선이 된다면 출산율이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0.78이나 이런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앞에 현황에서 봤을 때처럼 여기서 저희가 뭐 지금 아프리카에서 보여주는 3이나 뭐 4 정도 수준까지 회복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선진국들이 보이는 이제 보편적인 수준이 1%대 중반, 1.5 정도를 목표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회복에 있어서는 좋은 직장만 많이 생길 수 있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자리 유치가 중요하다. 좋은 일자리를 유치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가. 이 부분만 해결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다른 지원이라든지 뭐 현금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것보다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보면 요즘 가장 이슈잖아요.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파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총선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의료인들 수를 늘려야 된다. 증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 의사분들은 이제 그에 반발해서 이제 진료 현장을 이탈하는 상황인데 누가 맞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저는 한 가지 슬픈 생각이 드는 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의사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 현실이 좀 너무 슬픈 상황이 아닌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AI가 이제 메인 산업이 되다 보니까 가장 핵심 인재들이 의대나 뭐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개발자나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산업을 위해서 가는데 한국은 이제 의사 핵심인 거 맞아요. 필수적이고 되게 필요한 직장이긴 하지만 뭐 미래를 위한 산업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인재들이 좀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의사 파업하고 이런 현실이 조금 슬픈 상황이지 않은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일자리도 생기고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현실이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럼 정부는 모르는가? 정부가 모를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보다 똑똑하신 많은 인재분들이 이제 국가를 운영하잖아요. 국회의원분들도 그렇고 대통령님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럼 왜 안 되느냐? 그럼 일단 경제 뉴스를 몇 가지 살펴보면 이게 2009년도 뉴스인데 서울을 금융 허브로 하자. 서울을 금융 허브로 만들어서 세 글로벌 금융 회사들을 유치를 하자. 이런 계획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게 여의도죠. 여의도에 그런 걸 만들어서 많이 유치를 하겠다라고 2009년도에 계획이 엄청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이런 기사가 있었다. 그리고 부산도 2010년에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지정이 아까 그 2009년 서울을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것과 비슷한 시점에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보면 그렇게 됐나요? 여의도는 이제 재건축도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거의 2009년이면 거의 20년이 15년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 안 되고 있죠. 정부도 알고 있어요. 기업을 유치해야 경제 성장이 되고 저출산 문제든 뭐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장 최신 뉴스인데 2004년 2월 19일이잖아요. 지금 중국이 이제 경제 상황이 엄청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수도 침체된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나 글로벌 자본들이 중국을 이탈하고 있어요. 다른 국가들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그런 수혜를 어디가 받고 있냐? 인근 동남아시아나 인근이 다 수혜를 받고 있어요. 인도도 차기 이제 글로벌 G2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인도가 지금 핫하죠. 핫하고 있고 싱가포르가 금융 허브였는데 이제 그게 지고 이제 싱가포르로 대부분 이동을 했죠. 싱가포르로 대부분 이동을 했고 일본 증시도 지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엔화가 이제 가치가 낮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이 증시 부양도 하고 있고 중국에서 이탈한 글로벌 자금들의 수혜 중 일부를 일본이 보고 있죠. 일본 증시가 그런 부분을 받다 보니까 이런 증시도 최고가를 보이고 있고 경제도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이 수혜를 받고 있냐? 저는 이제 후보로도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매우 슬퍼요. 정부도 이제 기업들을 글로벌 자금을 유치하고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 이런 걸 해야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다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왜 못하는가? 그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못하는가? 그러면 둘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예 그런 걸 할 수 없는 국가이던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아예 할 수 없는 국가라고는 절대 생각하진 않아요. 어쨌든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뭐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요소 중에 하나라고 했던 게 이제 글로벌 인프라라든지 기업들 기반 산업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꼽았었는데 그만큼 한국이 인프라나 뭐 다양한 소부장 기업들이라든지 되게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 자금이나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아예 할 수 없는 국가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절대 생각 안 하고 근본적으로 어딘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이 저는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근본적인 조건이 뭐 어디에 문제가 있냐를 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이런 기사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국내 실업률이 뭐 낮은 수준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올랐다는 기사예요. 근데 여기서 30대 쉬었음이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기사들을 봤을 때 성세대 분들이나 저희 부모 세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걸 조금 들었을 때 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요즘 MZ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가 일을 열심히 안 한다. 그리고 너무 고소득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일을 아예 안 하려고 하고 너무 좀 게을러졌다. 좀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소수 있거든요. 뭐 있잖아요. 저 봤을 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일 만한 행동이 뭐 보였을 수도 있고, 뭐 저도 MZ 세대로서 뭐 일부 뭐 그런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개선될 방향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런 기성세대 분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곳에서 산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지금 기반을 쌓아놓고 자녀분들을 낳았잖아요. 키웠잖아요. 근데 그런 자녀분들이 배우자를 데리고 왔을 때, 결혼하려는 배우자를 데리고 왔을 때 기성세대 분들처럼 중소기업에서 소득이 적은 대신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걸 100% 찬성할 수 있냐? 또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순된 거죠. 다른 제3자의 모르는 MZ 세대를 봤을 때는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 자녀가 그럴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인식이나 문화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게 왜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자금이 들어오는데 문제가 되냐, 근본적인 문제가 되냐 하면 이런 인식이나 문화에서 국회의원분들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이 그런 여론에 반응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뭐 어차피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분들에 맞는 정책을 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식이나 문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정책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 후보지로도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 방향이 좀 우리가 인식이나 문화부터 개선이 돼야 되고 거기서 잇따라서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그걸 받아서 정책 방향이 조금 수정이 돼야 되고 규제를 완화해서 좀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인식 문화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2010년 초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막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게 이제 기사로 나왔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약간 아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반응이 왔던 글이 있었거든요. 보시면 우리나라가 사회적 논의를 할 때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뭔가 핵심을 꿰뚫으신 말 같아요. 아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 보면 우버에 대한 기사거든요. 우버에 대한 기사인데 2013년에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한다고 선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했었지만 결국 2015년에 철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타다도 법이 시행되면서 금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축소됐는데 그리고 뭐 다양한 스타트업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택시 업계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17년에 접었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기존 분들이 하고 계시는 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공급자에서만 뭔가 논의가 되고 것들의 여론에 따라서 정책이 실현되고 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새로운 혁신이 나오기 힘든 나라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혁신이 부족하고 규제에 막힌 국가가 되다 보니까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할 수조차 없는 거고 그리고 금방 철수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까 한국은행 총재님의 발언이 아 이런 거에서 실질적으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이제 부동산이랑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이제 공유 숙박 문제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부업 겸 막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되게 규제가 많아요. 기존의 숙박업들과 뭐 맞춰야 되고 기준을 맞춰야 되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그냥 이런 걸 그냥 풀어줬을 때 문제가 많겠죠. 문제가 많고 저보다 이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나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막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아예 금지를 해서 못 들어오게 막는 것보다는 지금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하게끔 유도를 하고 거기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한국에서처럼 그냥 무작정 막는 게 아니라 뭔가 이거를 도입을 하되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에어비앤비 자체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많은 내국인들이 공유 숙박을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관광업을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숙박 시설도 없고 외국인분들이 이제는 에어비앤비 어플을 통해서 예약하는 게 익숙한데 그런 숙소가 얼마 없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규제로 막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사례로는 안 갖고 왔는데 전기차가 요즘 대세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대세인데 그리고 현대 기아에서도 전기차 업계에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잘 나가고 있는데 아마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통계를 혹시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국이 전기차 충전 시설이 가장 꼴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죠.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뭔가 규제가 있고 뭔가 받아들이는데 자꾸 걸림돌이 있다 보니까 전기차를 이렇게 열심히 잘 팔고 있어도 한국에선 결국 이런 인프라가 조성되는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뭔가 투자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또 글로벌 기업들은 더 그렇고 이런 상황이 저는 진짜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도 이런 부분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자국 기업들 먼저 막 보조금을 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국 기업들도 엄청난 보조금으로 유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투자할 수 있게끔 이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보조금을 준다고 하고 하니까 미국의 한국 기업들은 뭐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많이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TSMC 사례를 가져왔어요. TSMC가 이제 대만 이외에 타 국가로 이제 공장이나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대만에서 이제 자국에 좀 공장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항상 비치고 있거든요. TSMC도 자국에 이제 그런 걸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으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투자 유치를 하면서 엄청난 지원을 해요. 토지도 마련해주고 뭐 상수도라든지 뭐 전력이라든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것들을 국가 재정으로 엄청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국가 뭐 미국이나 대만에 비해서 엄청 규모가 작기도 하고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항상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하고 싶은 제 결론은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진국 수준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일단 기업을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일단 기업들을 먼저 살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새로 생긴 일자리 그리고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만듦으로써 청년분들이 그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좋아지고 소득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출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는 좀 특혜 논란 이런 인식에서 좀 개선돼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먼저 뭔가를 주고 수익이 생기면 기업들한테 그때 가서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회가 변화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규제 완화나 정책 방향 그러니까 인식이 개선돼서 그런 게 반영돼서 정책이 나오고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 기업들도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아 뭐 중국에서 이탈하거나 할 때도 아 한국이 투자하는데 후보국 중 하나지 이렇게 인식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기존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좀 소비자들의 편의를 생각하는 인식이라든지 정책이 나와야 되고 좀 기존의 그런 공급자 위주의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좋은 기업들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용인이나 뭐 평택에 엄청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좀 규제를 많이 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아 이렇게 좋은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 외국의 좋은 반도체 기업도 요즘 반도체나 AI가 대세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한국인들을 고용할 거잖아요. 한국인들을 고용할 거고 소득을 만들어내면 그때 가서 법인세를 좀 더 요구한다던가 이렇게 향후에 이제 받을 방법들이 있잖아요. 기업을 유치해서 청년 소득이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출산 생각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진지한 얘기였는데 그래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리고 반대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아 그런 부분 보고 제가 또 공부할 수 있는 제가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를 한 번 더 저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반대되는 의견 가지신 분들은 뭐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